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인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자 경기 정상화 기대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오늘 이럴 때일수록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한층 더 꼼꼼하게 점검해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3153-1611 그리고 2612번 혹은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유소 3부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셨던 네. IT 업종들이 좋은 흐름으로 또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나갈까요? 자, 이제 7월 달 시작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IT 부품주에 대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니까 이제는 좀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폴더폰 관련주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잘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굳이 뭐 IT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이미 벌써 많이들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 뭐였었냐면은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실적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움직이지 않고 꾹꾹 눌러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었는데 안 가고 뭐 다른 것만 계속 움직여주면서 많이 아마 답답했을지 않았나.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은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을 텐데 이 흐름이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요? 한 2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슬금슬금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뭐 등등해서 IT 부품주들 쪽에서 뭐 섹터들은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뭐 OLED 장비주면 OLED 장비주, 시스템 반도체, 뭐 PCB, 뭐 카메라, 뭐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신고가들을 돌파하면서 몇몇 종목들이 분위기를 잡아놨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도통 나오지 않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7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그다음에 7월 실적 시즌과 8월 15일까지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는 조금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포착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움직임들이 괜찮았었어요. 뭐 차트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그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었던 IT 부품 중에서 일단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서 DNF도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이거 참 엉덩이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거래가 좀 실리면서 3%대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이미 많이 올라왔던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신고점에서 이제 잘 떠 있는 상황이고 뭐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인 종목들이 있어서 이쪽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페스 같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도 오늘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심텍도 오늘 PCB 관련 쪽인데 이쪽도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줘서 거래가 실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거나 또 얘네들도 같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흐름들과 최근의 일주일 동안 흐름들은 IT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IT 부품주에서 좀 고생을 하겠다면 여기서는 쉽게 던지지 마시고 2분기 실적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분명히 IT는 좋을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밝게 보면서 이제는 조금 복수의 흐름이, 그러니까 복수의 장이 IT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IT주들 움직이는 모습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예상된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웅진 싱크빅이요. 네, 저기 웅진 싱크백이고요. 네, 4,700원에 10%예요. 너무 내려가서. 아, 네.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은 했지만 4,700원이시면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다가 네. 들어갔다 나온다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준지 난 정치 이런 건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게 네. 거기도 약간 얽힌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자꾸 내려가길래 오늘도 자꾸 5원, 10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냥 말고 그래서 4,700원인데.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거 웅진 싱크지. 그러니까 웅진시급이 이제 교육주인데 이제 지금 교육주 웅진그룹주들이 이제 다 그 정치 테마주에 다 엮였거든요. 예, 글쎄 나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고 예. 들어가서 상관없는데 위치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도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다 뭐다 아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추천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주들을 천단러닝, 애니능률, 웅진싱크빅 그다음에 하여튼 되게 많이 추천했었어요. 일단 방송에서 얘기한 건 4개 정도고 회원들한테만 줬던 종목들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한 7, 8개 정도를 줬었는데 뭐 이퓨처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웅진싱크빅도 작년에 종목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는 2,400원, 2,5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올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그때 당시 교육주를 추천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언택트.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온라인 교육줄이 이제 뜰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서 여름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를 예상을 해서 교육주를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주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발전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 웅진싱크빅의 위치가 완전 바닥이었죠. 그래서 이때 바닥에 있을 때 추천을 했었던 건데 지금까지 갖고 있어라라고 한 적은 없고요.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많이는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적당히 수익이 날 때 이때 뭐 20%, 40%, 뭐 30%, 뭐 그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 팔아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공략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하는 전형적인 지금 수렴형 내지는 박스권 혹은 N자형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였던 건 이제 정치 테마 구조에 엮여가지고 웅진이라든지 웅진싱크비라든지 웅진그룹주들이 이제 엮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같이 봐야 돼요. 웅진하고 웅진싱크비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가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손실을 많이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저점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게 정치 테마주가 뭐가 문제냐면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이 어그러지면은 이게 폭락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내려오면은 매도해야 되나요? 일단 4,000원이 깨지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죠? 4,000원이 깨지면은 근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4,000원이 안 깨지는 게 이 종목에 건강하게 그래도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그리는 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손절 잡는 자리들은 제가 볼 때는 3,850원 라인. 3,850원이요? 그렇죠. 3,850원 라인이 깨지지만 않으면 조금 버텨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몰라가지고 잡았다니까 뭐라고 이렇게 막 해드릴 얘기는 없지만 다음에서도 종목을 잡을 때에서는 특히 정치 테마주들은 선수들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급등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윤석열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가 좀 오래됐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할 때서부터 그렇게 엮여서 움직였던 건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반등 주게 되면 한 4,500원만 반등을 줘도 비중을 줄일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팔지는 말고 그냥 비중만 줄여요. 저라면 다 팔아.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일 때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구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나 이제 일부 테마주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시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주도주가 시장이 없으면 그때에서는 테마주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 테마주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사서 이렇게 아니죠. 지금은 정상적인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최근에서는 IT 부품주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네. 증권주들도 죽질 않아요. 차츰 올라가고 있고 뭐 보험주, 뭐 은행주 잘 가고 있죠. 건설주 요즘에 또 다시 움직여주고 있죠. 철강주 과거서부터 지금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조정받지만 나중에 또 움직이겠죠. 자동차주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업종에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소비주 이것도 다시 움직이면 이런 테마주들까지 돈이 많이 몰리질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웅진심크빅은 4,500원 정도로 반등 나올 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좀 정리의 그 마음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냥 팔면 된다고요. 남기지 말고요. 저라면 그냥 다 팔고 다른 쪽으로 그냥 안전한 쪽으로 그냥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조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정리하는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KB 동부주철인가 그거를 네. 가지고 있는데요. KG 동부제철이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3,3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요. 23,300원이시면 고점 이후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이거를 지금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할지, 지금 매도 시점인지 바로 위원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KG동부제철. 자, 철강 섹터를 제가 좋게 보고 이것도 지난번에 2월 달에 한번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분 잘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2월 달인가 그때 상담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그 철강주들도 잘 올라가기 때문에 KG 동부제철도 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로 잘 갔거든요. 잘 올라가줘서 그때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랑도 했었고 그랬는데 최근 한 5월 달서부터는 이제 그 철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세아베스티도 많이 올라왔고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갔고 대부분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 조정을 좀 받으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근데 그 조정의 기회가 짧게 오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얘기대로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조정이 갑자기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예. 얘는 블록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될 운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23,300원에 지금 샀는데 물렸는데 지금 이거를 손절해야 될 거냐 가져가야 될 거냐 이걸 질문 주신 거잖아요. 예.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여기서 12,000원대 이하에서 샀었어야 될 종목을 좀 떠 있을 때 공략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경험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이미 5월 달서부터 저의 마음은 이런 종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 한 12,000원에서 11,0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조정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내지는 14,000원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내려올라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거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부딪히는 건데 비중이 작았다면은 조정을 받으면 더 사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저는 현대제철을 물론 현대제철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8만 원, 만 원 본다 그랬어요. 현대제철 8만 원, 만 원 가면 어차피 더 올라가기 때문에 KG 동부제철도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지금 현대제철을 지금 위치에서 사고 싶은 자리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KG 동부제철도 빠져야 돼요. 그래야 철강주들은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답은요. 내려오면 더 사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올라가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를 건너서 내년을 가게 되면 다시 25,000원, 3만 원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조정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조정이 급격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급격하게 들어오진 않고 천천히.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이 피가 말리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라고 막 급등하고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살살살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빠지게 되면 또 그것만큼 더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2만 원으로 반등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 하면은 저도 마음이 편한데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이 철강 섹터에서 그렇게 아직까지 강하게 빨리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의 흐름보다는 계속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나중에 가겠다라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그럼 일단 매도를 한 반 정도를 하고 반만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손실이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그렇게 하세요. 반등 나면 한 19,000원 정도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조금 교체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손실이 아직 그렇게 너무 크진 않아요. 뭐 10%, 12%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한 5%, 6% 반등 나오면 손실이 5, 6% 줄어들죠? 예. 그때에서 다른 업종들로 차라리 먼저 교체를 했다가 이쪽은 한 달이나 2달 정도 좀 두고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그렇게 손실이 큰 알겠습니다.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등 조금 나올 때 잘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철강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을 받는 중이죠.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싸게 사야 한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네. 파워넷을 파워넷이고요. 파워넷 6,000원에 매입해가지고 비중이 100%예요. 100% 보유하고 계세요. 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00% 담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주식을 한 몇 달 정도 해봤는데 네. 저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100%를 다 도전을 하신 투자하고 건가요? 이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네. 아주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가장 처음에서는 안전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워넷은 좀 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시가총액이 천억이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으로 해가지고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뭐 전력 변환 장치 뭐 이런 거 파워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에 다변할 설비 투자를 해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도 뭐 매출 구조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력 변환 장치에서 이름도 파워넷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도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예.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그 금액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5천억 정도 좀 넘어가는 그런 걸 안전한 걸 하시는 걸 조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파워넷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안전하게는 그렇게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파워넷은 이건 지금 작전주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패턴이냐면 칼등 강도 패턴이라고 예.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뺏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좀 칼등 강도 패턴이 이제 이름이 좀 재미있는데 이게 도둑이 칼을 들고 집을 침범을 하면 돈을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개인들한테 물량 달라고 지금 물량을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왜겠어요? 얘네들이 뭔가 좋은 걸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나중에 급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8,000원 넘어가고 9,000원 혹은 10,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른 건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른 건 맞는데 초보자들한테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지금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종목을 생각한 게 그냥 잡으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개별주들을 그냥 막 이렇게 사다 보면은 나중에선 손실도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종목을 위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요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일단 저점 라인이 5,200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예.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개별주 패턴들이 7월에서 8월 달에서 난리칠 거로 보이거든요. 난리친다는 얘기는 예. 급등을 많이 하는 그게 7월 달, 8월 달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파워넷도 지금 윗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지금 계속 누르는데 2달 안에서는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 예. 그래서 뭐 7,000원 넘어가고 7,700원 넘어가고 8,000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한 어느 금액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00원 정도 오게 되면요. 꼭 예. 전화를 주세요. 예. 그러면 얘가 8,000원에서 매도해야 될 건지 10,000원에서 매도해야 될 건지 아니면 15,000원까지 가져가야 될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보유하시다가 7, 8월 달에 좋은 흐름 예상되니까요. 그 시기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1만 3천 원에 비중은 네. 25%예요. 11만 3천 원이시면 지금 11만 3천 원. 11만 3천 원이시고요. 예, 예. 지금 4월 6일 날 고점을 찍고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이네요. 네, 언제 다시 상승할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네.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하려고 사신 거예요? 잠깐 단기로 했는데요. 단기로 했는데. 잘못 들어가서 이게 좀 물려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실적이 이렇게 네.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면 지금 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 11만 원, 12만 원 이쪽으로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네, 그때는 네. 일단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보유하시고 수익 나면 일단은 챙기자는 전략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2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궁금한 얘기는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고민들 스피디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에서 한번 상담 쭉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학을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 언제 추천한지 아세요? 작년 코로나 때 그때 최폭락할 때 있죠. 3월 17일, 15일. 그때에서 이제 추천해드렸고 공략했던 종목인데 사실 수익률은 3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사셨나 보니까 24,946원, 비중은 50%신데 그래도 수익은 많이 나셨네요. 다행히도. 어쨌든 시점 매매 정수 보시면 이때 추천한 종목이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수익은 400%가 넘어갔네요. 400% 정도. 근데 400%는 아닐 거예요. 300%가 맞을 거예요. 아마 350%인가 370%인가 380%인가 아마 수익이 그렇게 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싸게 사는 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더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수급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로 차근차근 이제는 좀 챙겨가시면서 이 기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계속 들어오면 조금 더 남겨놓으시고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남겨놓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고점 부분에서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한 절반 이하로 지금 갖고 있는 비중에서 절반 이하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유제약. 자, 유유제약 매수 가격은 11,500원에 비중 20%에 7947번 전화번호 뒷자리 계신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유유제약 11,500원. 패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면은 11,500원에서 12,000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네요. 거기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량 패턴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여기서 실리면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는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올라오면 그동안 2달 동안 물렸잖아요. 그렇죠? 고생했고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 갖고 또 물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알루코. 자, 철도주 알루코. 그렇게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차트 모양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고요.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돌파하고 올라갔을 텐데 매수 가격 5,250원. 수익 나면 좀 쉬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패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저점 깨지면 이거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쉬운 패턴으로 차라리 철도주에서 대아티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이라든지 안전한 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 ENG 질문 올라와 있는 거 문자 종목 신성 ENG 태양광 섹터 3,385원의 비중은 15% 8568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3,300원대면은 요쯤이니까 한 물린 지는 4월달 아니면 뭐 1월달이겠네요. 1월달 아니면 4월달 정도에 물려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요거는 일단 갖고 가보세요. 신성 ENG가 반도체 섹터에도 포함이 되고 태양광에도 포함이 되는 짬뽕 종목입니다. 그 이번에 IT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500원 정도로 붙어버리면 수익이 나면 그때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이렇게 급등을 하면 파는 게 장땡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3,250원. 싸게 산 것도 아니고 비중도 적지도 않고 35%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저는 별로 비추천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좀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 2,900원 깨지면 손절, 2,900원 깨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3,500원에서 뭐 3,700원 요 박스권을 보고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에 이렇게 바닥이 있죠. 이런 바닥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싸게 들어갈 종목을 다른 걸 찾으세요. 그러면은 대한전선처럼 올라오면은 수익이 200%가 난 상태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 가져갈까 말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려가지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BDI라는 종목. BDI. 자, BDI. 야, 이건 뭐 난리가 났네요, 지금. 매수 가격은 7,700원에 비중은 15%. 지금 투자반기 종목으로 8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네요. 아직 전저점 자리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차트로 바뀌어 버리는 건데 쉽지 않아요. 반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차트들이고요. 이런 차트들은 철저하게 피해 가야 됩니다.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일단 4,000원에서 5,000원 반등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님들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종목은 기피해야 될 패턴이니까 이런 거 싸다고 이런 거 주워 담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힘들겠지만 일단 5,000원까지 반등 나오는 거 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거기서 손절해야 될 건지 아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전에 추천하셨던 종목도 그리고 큰 수익 나왔던 종목들도 고민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은 보장돼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상담 계속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전화로 다시 가볼 텐데요. 이어서 시청자님 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이마트요. 네, 이마트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만 4천 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10% 될 겁니다. 17만 4천 원이시면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18만 원에 사가지고 아, 15만 네. 원대로 내려갔을 적에 조금 더 담아갖고 17만 4천으로 내려놨는데 네. 뭐 오다가 말고 아이고,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올라가다가 또 말고 이렇게 예. 흐름을 보이고 그래서 있는데, 네.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 건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더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마트 18만 원 사셔서 지금까지 왔으면 몇 개월 가져가셨죠? 한 5, 6개월 가져가신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이거 한 이마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 뭐 몇 년, 한 뭐 7년, 8년 혹은 10년 가져가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얘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2011년도에 33만 원이었죠. 2018년도에서는 30만 원대 있던 종목이었고. 거기까지 갔었던 거. 네, 그래서 이미 고생을 다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마트 주주들은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갖고 있던 이마트 주주들은 지금 이마트 종목 이거 좋으냐고 물어보기에는 아마 욕 날라올 거예요. 워낙 빠지고 워낙 고생을 시켜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답답해도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고 뭐 그런 종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좋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에 한 2년 정도 물려주셨으면은 어떻을까라는 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뭐 얼마 안 들어가셨으니까 고생 아니, 얼마 안 한 하셨나요? 4개월, 3, 4개월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생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마트 갖고 있는 다른 주주들은 5년치, 10년치 갖고 있던 분들은 엄청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이마트가 신세계 그룹 쪽에 갖고 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얘네들이 새로 개척하려고 지금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지금 확장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장까지 조만간에 어느 정도 선점을 하면 이제 실적에서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요즘에 좀 기사를 보니까 스타벅스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또 노력도 하더라고요. 이미 스타벅스의 지분은 50%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스타벅스에서 수익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서 알짜 사업이에요. 스타벅스를 만약에 정말 성공을 한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사는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할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N자 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1년 안쪽으로 22만 원 봅니다. 1년, 올 말까지. 올 말고 1년이니까 내년 6월까지잖아요. 내년. 그렇죠? 너무 욕심이 크시네. 그렇죠? 이게 이 대형주가 22만 원 가려면은 몇 프로 가야 되냐면 44%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올 연말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넉넉히 보세요. 내년까지 저는 22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조금 찌글찌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잘 견뎌내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4조짜리 종목, 4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어떤 사람이 스타일이 맞냐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면서 큰 자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 그냥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푹 묻어놔야 되겠다. 그죠? 적금은 적금인데 이제 10억 이상으로 넣는 사람들이 좋은 종목입니다. 큰 자금으로 들어가서 10억 들어가서 50% 먹어서 5억 벌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종목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 이거는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이제 급등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종목인데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 가져가시는 거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음 푹 놓고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네, 괜찮은 네. 종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니까요. 1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NC소프트. 네, NC소프트. 네, 네. 82만 5천 원에 네. 15%입니다. 82만 5천 원이시면 오늘은 또 82만 원으로 종가가 형성됐어요. 조금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언제 들어가셨나요? 지금 한
좀 한 열흘 정도 됐는가, 일주일 정도 됐는가. 아, 네. 그럼 또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이게 네. 좀 더 사야 되는 건지, 아, 예. 추가 매수까지 고민이 되시고요. 예, 그래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위원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 NC소프트를 공략을 하셨는데 네, 그냥 게임주의 대장이었죠, 그렇죠? 네, 네, 게임주의 대장인 NC소프트인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네, 이게 얼마부터 올라갔냐면 쫙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면 여기 17,000원, 14,000원 이때 자리가 있고 여기는 한 10만 원대 자리, 그러니까 1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만 보더라도 100만 원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82만 원대에서 공략한 상태에서 지금 82만 5천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타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또다시 여기서 더 먹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욕심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네, 지금 중국의 그 게임주들이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다 게임을 팔려면 이제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최근에 급등했었던 게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이 그 판호를 받았다고 해서 최근에 급등한 경우가 있고, 네, 펄어비스도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추천했던 이유가 다 조정받고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100%가 올라갔는데 이런 수익이 나오려면 다 조정받았을 때 싸게 사야 돼요.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던 거거든요. 이쪽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여기서 추천했고, 아프리카 TV도 뭐 정확하게 이쪽이 뭐 무조건 게임이다는 아닌데 게임 섹터에 들어가니까 작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얘도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NC소프트는 몇 년 전에 저 타 방송에서 2년 전인가 거기서 추천 한 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만 그냥 잠깐 먹으면 수익 나면 뭐 2, 3%라 수익 나면 그냥 팔았으면 좋겠고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차피 게임주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중국의 판호를 또 다시 얻어가지고 또 중국 소비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썬데이 토즈 차트를 보면 이거를 길게 볼게요. 한번 길게 보면 참 바닥에 있죠. 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게 NC소프트보다는 먹을 폭이 굉장히 커요. 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렇게 N장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면 70%인데 70%까지는 안 나오고 60%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닥에는 안전한, 차라리 게임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NC소프트는 저러다가 고점을 못 넘어가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게 줄줄줄줄 떨어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물어보겠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뭐. 많이 빠진 애들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고. 자,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이건 수익이 나면 한번 썬데이 토즈라든지 좀 바닥에 있는 다른 게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른 게임주 쪽으로도 교체하실 수 있는 전략도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1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 한번 문자로 돌려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고요. 6,500원에 매수하셨고 30%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6,500원이시면 지금 수익권에 좀 계시네요, 위원님. 그렇네요. 수익권에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아마 저 고점 부분에서 그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가 최근에서는 제 기억이 맞을 건데 한쪽에서 이제 입찰을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정확하게 제가 그거 글을 읽었는데 좀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닥에 쓰는 유심히 보지만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시끄럽게 나오게 되면 저는 종목을 잘 보지를 않아요. 내용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그러면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벌써 여기에서 인수합병 얘기가 여기서 나왔으면,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최근에서 아마 그 얘기가 빠그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왔으면 여기서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상한가를 가서 계속 올렸어야 되는 거죠. 왜? 세력들이 그 뉴스로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이라는 얘기고, 근데 그 뉴스로 팔아먹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올리질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끝났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추세라는 게 지지가 되고 있고 60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는 거고, 주가도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끝난 거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10,000원 돌파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인수합병 얘기로는 일단 약발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수익 권역이 있으시고 조정 구간에 있지만 아직은 좀 버티실만 하면은 버티시고, 요거는 60일선 자리 있죠. 대충 한 7,700원 라인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조정이 딱 6,500원까지 내려오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각오할 수 있으면 보유하시면 되고, 어차피 10,000원 갈 거니까. 그렇죠? 10,000원 갈 거니까 6,500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샀던 가격이 6,500원이고 수익 많이 났었는데 그 자리 내려오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7,700원짜리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두 방법이 헷갈리면 절반만 손절하시면 돼요. 깨질 때. 안 깨지면 지금은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금 셀트리온을 네. 28만 원 돈을 샀거든요. 아, 셀트리온이고요. 28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그럼 28만 원이시면 오늘 네. 그래도 1%대 소폭 상승을 했어요. 네, 사자마자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예, 27만 원에 샀습니다. 27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위원님과 더 자세하게 전략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셀트리온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셀트리온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올라가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동안 올라갈 때, 쫙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2020년도에서도 올라갔던 이유가 기관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라간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얘네들이 사질 않아요. 보면은 팔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이렇게 판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은 올라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손실 나고 그냥 여기서 던지기도 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좀 지지가 되니까 좀 들어 올릴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28만 원에서 30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파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가 외국인이 계속 팔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물론 나중에 쟤네들이 매수로 다시 거꾸로 다시 매수 잡아서 올릴지는 그건 나중에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파는 형태를 봐서는 이 주가를 밑으로 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싸게 내려가지고 한 13만 원대로 내려가지고 싸게 다시 얘네들이 주워 담아서 다시 주가를 30만 원을 올리면 13만 원에서 30만 원 가면 더블 수익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있네요. 안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쟤네들이 파는 이유가 얘네들 왜 팔겠어요? 싸게 사고 싶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올라오면은 그래서 28만 원, 3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 해주시고, 네.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그러면은 한참 뒤에 사셔야 돼요. 쭉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팔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네. 제가 너무 빨리 샀네요. 사자마자 지난번에 뭐가 잘못돼가 뚝 떨어졌거든요. 뭐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쟤네들이 이미 벌써 뺄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안 사요, 주식을. 살살살 팔고 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1조를 넘게 팔았어요, 지금. 지금 이게 수량인데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조까지는 아니고 1조 맞죠? 1조 3,700억 정도를 지금 판 겁니다, 기관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기관들을 열심히 팔았어요, 지금. 네.
보면은 기관도 여기서부터 작년 12월 때부터 열심히 팔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굳이 팔고 있는 종목을 굳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28만 원, 30만 원 올라오면 팔아줬다가 나중에 싸게 다시 잡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올라가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뭐 제약주들이 아직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등은 좀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뭐 전략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7월 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뭐 그 전에서도 뭐 계속 시작이긴 하지만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저기 방송에서 이미 벌써 뭐 실적 좋다라는 업종군들은 올해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섬유화학, 뭐 조선, 해운 많잖아요, 그렇죠? 다 실적은 좋은데 그게 그러면 다 가느냐?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안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실적이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았다. 그러면 가는 거고 예상보다는 조금 덜했다. 실적이 분명히 좋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500% 났으면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뭐 예상대로 나왔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거 웃긴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00% 이상 급등 나왔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기사에서 예상보다 좀 덜했다. 예상에서는 600% 올라올 줄 알았더니 500%. 이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가의 차트와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샀는지 팔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그 기사들이 호재로 담아지면서 올라갈 건지 악재로 빠질 건지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침에서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 좋은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바닥의 종목들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 실적 시즌에서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 다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업종별 순환매 계속 나옵니다. 종목별 순환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IT가 그동안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IT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두고 보시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7월 달입니다. 2월 달은 끝났고 7월, 8월 저는 좋은 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잡으시고 IT 종목들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주목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자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주요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